분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의 연구교수로 계시고 현재 고용 테크놀로지 기술자문교수로 계시기도 하신 고경철 교수님이십니다. 고 교수님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LG전자 중앙연구소와 종합기술원에서 산업용 로봇 및 지능제어에 관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강연의 제목은 인공지능 기반 로봇 기술 현황과 의료 로봇의 미래입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어떻게 의료 로봇에 기여할 수 있을까 좀 다소 묵직하고 광범위한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수님께서 카이스트에 이제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달에 제가 사실은 퇴직을 하고 고용 테크놀로지에 완전히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용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지금 설립한 지 19년 된 회사이고 반도체 검사 장비에서 이제 세계 1등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창업 멤버로서 참여한 바가 있고요. 10년 전에는 우리 이병주 교수님 또 김영수 교수님과 함께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수술 로봇을 산업부 과제로 기획해서 고용이 이러한 의료 로봇에 발을 담그게 한 그러한 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내용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현황, 글쎄요. 그리고 국내 수술 로봇 현황까지 좀 다루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의료 로봇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느냐, 뭐 이렇게 조금 강의가 어떻게 보면 좀 사실 여러분이 기대했던 거는 엔지니어적인 측면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약간은 좀 전체적인 전반을 다루는 강의가 준비되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공지능의 큰 추세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그 강력함입니다. 그 알고리즘이 날로 강력해지고 있고 데이터는 날로 풍부해지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컴퓨터도 날로 고도화되고 있죠.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컴퓨터의 발전 속도는 해마다 고도화돼서 1960년을 비교해 봤을 때 오늘날까지 약 1조 배의 연산 속도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속도면은 거의 테라급의 속도인데요. 우리가 PC에서 쓰고 있는 CPU가 요즘에 약 1.5 테라 플랍스 수준입니다. 플랍스는 초당 실수 연산 횟수니까 1초에 1조 5천억 번을 실수 연산할 수 있는 수준이죠. 현재 슈퍼컴퓨터는 펩타플랍스 수준입니다. 대략 1000배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 30년 후에는 다시 얼마나 빨라질까요? 전문가들은 다시 1조 배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물론 속도의 한계는 있죠. 반도체 선폭이라는 것이 나노 수준까지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어떤 반도체를 그리는 빛의 파장 한계까지 내려와서 속도는 더 이상 빨라지기가 어렵다고 보는 측면이 있지만 병렬 처리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를 한번 살펴볼까요? 인간의 뇌는요. 약 100천억 개의 세포와 뉴런마다 1000개 이상의 시냅스로 이루어지면 약 100조 개의 시냅스를 갖고 있는데 이 1000억 개의 노드가 컴퓨터 하나하나의 연산 소자라고 봤을 때 상당한 병렬 처리 능력을 갖고 있죠. 이것을 힌트를 삼아서 구글에서는 이 TPU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기계지능 또는 기계 연산 학습을 아주 그 병렬 처리 기능을 이용한 분산 컴퓨팅 기술로 이걸 구현하는 기술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알파고에서 쓰이던 거에 비교해서 현재 새로운 버전까지의 그 병렬 처리 속도를 보면은 약 2000개의 TPU가 묶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연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앞으로는 이것이 수십만 개가 클라우드로 연결이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인간의 시냅스에 가까운 병렬 처리가 구현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30년 후에 정말 지금보다 1조 배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개방화입니다.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깃허브로 아카이브로 아이디어가 서로 공유되고 코드 다 공유하고 있죠. 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이러한 서로의 공유와 개방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과 네트워크 모델 같은 것의 발전이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거부감도 있습니다. 과연 기계가 우리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우리 인류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자동차의 출현 때도 그랬고 인터넷의 출현 때도 그랬고 결국은 거부를 하다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가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보다는 새로운 변화에 우리가 적응을 하고 그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면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트워크 모델은 사실은 아주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인공지능의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지요. 네트워크 모델이 얼마나 발전하냐면 일단은 그 깊이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깊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TPU 기술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없이 네트워크 모델이 고속화되고 슈퍼화되는 그런 기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성능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이 YOLO3, 요즘에 YOLO5까지 나왔지만은 이게 실시간으로 거의 30프레임 초당 30프레임 처리 속도로 물체를 구분하고 또 어디에 무엇이 있나를 디텍트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다 와 있습니다. 물론 이 코드들은 아카이브나 이런 깃허브를 통해서 다 공개를 하고 있죠. 우리가 수술방을 제가 이우정 선생님 수술방을 몇 번을 참관할 기회를 가졌는데 사실은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다빈치는 단순히 이 집도의에게 비전과 도구 제어 기술만 제공하고 조심해야 할 혈관의 위치라든가 목포 병변의 판단은 오로지 의사의 몫이지요. 따라서 지금 자율주행이 우리 로봇 수술이 자율주행처럼 4단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수술 중에 의사를 보조해서 어디가 어딘지 장기의 세그멘테이션을 알려준다든가 또는 현재의 위치를 파악해주는 그런 보조 역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여 봅니다. 네, 컴퓨터 비전을 이용해서 개복 수술의 행위를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로봇 수술이 아니더라도 일반 수술방에서 수술하고 있는 것을 계속 분석을 해서 수술이 어떠한 모션으로 행위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런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도 이미 나와 있죠. 네, 사실 빅테크 기업들의 로봇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투자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로봇의 핸들링, 가장 어렵다는 로봇의 핸들링을 연구하기 위한 네트워크 모델을 공개한다든가 또는 모델 서치라는 구글의 같은 경우는 수많은 그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 모델 중에서 어떤 것이 현재 문제에 가장 최적인가 이런 걸 알려주는 그러한 네트워크 플랫폼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이렇게 된다면 현재 수술 로봇에서는 이펙터라는 도구를 통해서 팔마다 전용 도구가 부착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수술 도구를 선택하고 교환하는 툴 체인지 메커니즘이라든가 아니면 인간의 손처럼 덱스터로서 핸드로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연구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이러한 로봇 쪽에서 연구하고 있는 핸들링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도전 단계가 무엇일까요? 네,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판단 기능을 로봇에게 부여하려는 시도인데요. 조금 이러한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대목이기도 하죠. 현재 로봇 쪽에서는 이 부분은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번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침팬지가 이 도구를 처음 만지면서부터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이제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죠. 네, 그러니까 로봇도 스스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깨달아진다면은 어마어마한 어떤 일종의 그렇죠.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로봇 하는 사람들의 로봇 지능 발전은 이제는 인간의 어떤 추론 기능,
스스로 계획하고 작업을 생성하는 기능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로봇 R&D 과제로서 이제 출발한 경쟁 과제인데요. 예, 이렇게 뭐죠? 이케아의 그 설계 도면, 조립 도면만을 가지고 로봇에게 주어져서 의자를 조립하게 하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딱 이걸 듣기에는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수술 계획을 로봇이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좀 더 연구의 대상이 되겠지만 이러한 연구가 실제 작업적 프로그래밍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지금 로봇들은 제조 현장에서는 다 네트워크로 묶이고 있고요. 실제 삼성의 베트남 공장에서는 약 200여 대의 로봇들이 하나의 공장에서 단일 컴퓨터의 명령에 의해서 전부 네트워크로 묶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생산 방식이 바뀌면 그 티칭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 로봇의 티칭 프로그램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티칭 프로그램을 바꾸는 데만 보통 하루씩이 걸리면은 200대의 컴퓨터 로봇을 바꾸려면은 200명의 그 전문 엔지니어가 200시간이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스스로 작업 계획을 하는 능력이 로봇에게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과연 우리 수술 로봇까지도 넘어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저의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고로 좌측 위아래 두 팀은 로봇팔을 2개 사용하고 우측 팀들은 로봇팔을 3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팀은 테이블에 단차가 있는 무언가를 두고 조립하고 있고요. 생산기술연구원팀과 전자기술연구원팀은 테이블이 돌아가고 상하로 움직이네요. 결국 테이블이 또 다른 로봇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혹시 필요하시면 제 요 전체 원본 영상을 PPT를 제가 우리 학회에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계속 로봇계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데이터가 많은 부분들이 문제다 이러죠. 이제는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학습에서 벗어나 소위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체들을 보여주고 컴퓨터 스스로, 인공지능 스스로 이 물체를 분류하는 기술이죠. 이러한 기술도 현재 연구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일단 기계 인공지능과 로봇이 어떤 식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가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수술 로봇 현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수술 로봇 현황,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지만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인투이티브 서지컬, 우리가 10년 전에 미래컴퍼니와 함께 이렇게 싱글 포트 과제로 이제 기획을 해서 다음은 아마 싱글 포트로 갈 거다 해서 이제 산업부하고 같이 과제를 수행했죠. 그러나 이미 3년 전에 다빈치는 이걸 내놨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우정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걸 40억 뭐 이렇게 판다고 하니 참 속이 상합니다. 네, 인투이티브 서지컬은요, 팬데믹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작년 역사적 히스토리컬 매출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병원이 뭐 지금 힘들어서 의료로봇 뭐 사기가 힘들다 그러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안 그런가 봐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출 성장을 일으키고 있죠?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컴퍼니의 맹추격을 응원하고 물론 이걸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인 지원, 또 우리 병원들이 사실은 지금 재정 압박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지요.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컬만 있을까요? 후발주자의 추격도 만만합니다. 존슨앤존슨이죠. 구글의 버브 서지컬을 인수해서 본격적으로 수술 로봇 시장에 뛰어들었고, 또 FDA 승인을 이미 받은 오리스 헬스사를 34억 달러에 인수한 바가 있죠. 무릎 관절 추한 수술 로봇 오소탁사도 인수하였습니다. 지난달에 아마 유럽 CE 인증을 받았다고 하죠. 물론 이제 2년 정도 기술 개발이 좀 지연됐다고 지난주에 발표를 했지만, 역시 존슨앤존슨의 투자 규모는요, 연구비가 한 분기에 1조 원이랍니다. 이게 상상이 안 가죠. 물론 여기엔 제약까지 다 포함한 R&D 분야이긴 하지만 과연 그 정도의 규모의 기술 투자를 하는 회사가 바로 우리가 상대하는 회사들입니다.
존슨앤존슨만 있나요? 세계 최대의 의료기기 회사인 메드트로닉스가 있죠. 메드트로닉스도 역시 척추수술 로봇에서는 마조를 인수했고, 또 휴고라는 그 로봇 시스템을 또 이미 상용화해가지고 이미 FDA 승인도 다 받았죠. 거의 승인에 가까운 기기 조작 면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휴고는요, 아주 손목이 부드럽게 설계되고 3D 시각화 기능 이런 걸 다 다빈치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차별화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고, 칠레 병원에서도 임상까지도 다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유럽 진출을 선언하면서 요 메드트로닉스에서는 의료 로봇은 바로 부정할 수 없는 의료의 미래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위협할 최대 경쟁자로 보입니다. 마조 X도 있죠. 마조 X를 해서 또 이 일본에서 또 JFD 승인까지 받아서 역시 마조 X도 척추수술 로봇 분야에서 상당한 역할이 기대됩니다. 스트라이커가 또 있습니다. 스트라이커는 우리 침대부터 시작해서 조명등까지 수술방의 모든 제품을 다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회사인데, 역시 무릎 관절 수술인 마코,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우리 의정 선생님이 지금 신의료기기를 못 받아서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병원에서는 도입이 좀 안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약 1200여 대 정도가 지금 보급되어 있고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에 이어서 사업적으로는 가장 성공한 정형외과 수술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의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수술 로봇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멘스도 있죠. 우리 이병재 교수님 지금 혈관 중재 수술 로봇으로 이렇게 새로 시작하셨는데, 지멘스는 이미 이런 일반 카테터를 이용한 혈관 중재 수술을 만들어서 가이드와이어, 스텐트, 일반 카테터를 전부 제너럴 유즈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완전 원격 제어를 실현하여 방사능 피폭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또 막상 보여드리니까 우리가 갈 길이 참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이제 또 힘을 내서 우리 고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은 지금 현재 두 가지를 분야로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신경외과 수술 로봇에 집중하고, 또 하나는 척추 수술 로봇, 그리고 양쪽에 쓸 수 있는 의료용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내비게이션에서는 좀 자랑할 만한 것은 NDI 센서를 대체할 만한 원볼 마커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밀도는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원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가려지는 현상이 덜해서 상당히 지금 병원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고, 우리 오후에 우리 장원석 교수님이 우리 고용의 수술 로봇을 가지고 우리 뇌 수술 로봇을 했던 경험을 소개했는데요. 거기에도 당연히 고용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용의 그 수술 로봇 개발 역사는 사실 딱 10년 전에 우리 이병재 교수님 또 김영수 교수님과 함께 이비인후과 수술 로봇, 그다음에 신경외과 수술 로봇을 기획하면서, 또 그 당시 로봇 PD가 미래컴퍼니랑 같이 이렇게 합쳐서 해라 이래가지고 또 미래컴퍼니까지 같이 대과제로 엮여가지고 우리 김영수 교수님이 전체 또 대과제 책임자 역할을 맡고, 저는 이제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으면서 5년간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산업부에서 최초로 임상시험을 과제를 또 2년짜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전부 고용, 미래컴퍼니, 또 우리 휴레소까지 다 받아가지고 임상을 또 2년을 주었죠. 마치 어떻게 보면 의과대 졸업해서 레지던트 수련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기술 개발만 지원할 게 아니라 임상까지 지원해 달라 이래서 산업부가 사실 많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에 5년, 임상에 2년, 7년을 산업부가 지원을 해줬죠. 대략 받은 돈이 한 120억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돈을요. 그러나 고용이 쓴 돈도 한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렇지만 국민의 혈세를 썼기 때문에 기필코 이 과제를 제품으로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적으로
성공을 꼭 시켜서 정말 산업부가 야, 참 로봇계에서 처음으로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나왔다. 저는 이걸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물론 작년부터 모든 테스트가 다 통과되고 인허가도 다 획득을 해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과 삼성병원에 지금 설치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산업부에서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약간 좀 실망합니다. 왜 이렇게 매출이 적으냐? 2대밖에 못 팔았냐? 그리고 이것도 전액 30% 정도를 병원에서만 내고 70%를 국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보급 사업으로 또 사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냥 왜 못 파냐?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이 팬데믹 상황도 있고 우리의 의료 병원들의 상황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신기술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운이 좋게도 다빈치가 길을 잘 뚫어주셔가지고 다빈치가 신기술을 받으니까 미래컴퍼니도 신기술의 의뢰를 받고 또 우리는 그쵸 이 르네상스 마저 X가 아니군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어디죠? 프랑스 회사.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네, 거기서 신기술 의뢰를 받는 바람에 그냥 덩달아서 우리는 동등성 입증만 해가지고 신기술 의뢰를 또 받았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그 당시 네카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많은 또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의료로봇 학회에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좋게 봐주시고 또 식약처에서도 이런 새로운 국산 수술 로봇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뭐 수술 로봇뿐만 아니라 재활 로봇 또 다른 영역에서도 이렇게 많이 좀 전파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국내 매출은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해외 진출을 지금 채택하고 있고 이제 해외로 나가기 위한 준비들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를 또 나가려면은 상당한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해외 진출을 위한 그런 문서화 작업들을 다 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수술 로봇은 우리 장호선 선생님이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도구들, 그거에 맞는 로봇, 요게 이제 침대 부착형으로 해서 그 렉셀 프레임을 대체할 만한 구조로 극좌표계 구조의 오자유도 수술 로봇입니다. 그리고 마커, 트래커, 여러 가지 도구들을, 액세서리들을 다 개발을 했고요. 이거에 따르는 도구들을 여기가 이제 도구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르는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개발은 내비게이션인데 사실 메드트로닉스나 또는 브레인랩의 내비게이션 개발 글로벌 경쟁사의 내비게이션 개발자가 2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PhD급은 한 30명 되고요. 우리는 지금 이거 공개해 드릴까요? 7명이 하고 있습니다. 7명. 박사급 2명.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200대 7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7명의 메디컬 소프트웨어 팀이 다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병원에 들어가서 피드백을 받아 보니까 굉장히 아직도 그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계속 그거 좀 수정하고 있고, 또 수정이 될 때마다 다시 식약처에 버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모아서 3개월에 한 번씩 버전을 올려가면서 식약처 인증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식약처가 빨리빨리 대응을 해줍니다. 한 2개월이면 심사를 거쳐서 다시 새로운 버전에 대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약처의 인증 절차가 복잡하다, 인허가가 힘들다, 승인이 어렵다 하는 거는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출발하는 회사들이 길을 잘 뚫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철저한 준비만 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서류들에 대한 준비는 저희 고용 테크놀로지 또는 큐렉소, 미래컴퍼니가 이미 경험적으로 축적한 그러한
경험을 저희는 다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로봇 산업협의회도 만들었고, 우리는 서로 경쟁하지 말고 서로 돕자. 그래서 산업부를 설득하고 로봇산업진흥원을 설득하고 또 우리 후발 기업들 똑같은 고생을 하지 않도록 그러한 모든 프로세스를 전부 알려주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상대해야 되겠죠? 네, 메드트로닉스, 브레인랩, 그렇지 않습니까? 스트라이커, 이런 걸 상대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의료로봇 학회의 존재의 의미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 저희는 그 미국의 샌디에고 랩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는 그 30명 정도의 인원이 한 PhD는 한 10명 정도 해가지고 아주 미국 최첨단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다 모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분들이죠. 이분들이 전부 참여해서 이렇게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최적 경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런 기능들은 이미 브레인랩이나 메드트로닉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미국 진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패스 플래닝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미국 쪽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세그멘테이션 인식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뇌 영역별로 여러 영역별로 우리 김영수 교수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많은 세그멘트별로 이것을 분류하고 이거 위치를 계산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홀 브레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단면에 걸쳐서 여기는 뭐 다행히 미국의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이런 데이터셋이 없는데 미국은 다 공개를 하죠. 근데 이것은 이제 그냥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해서 너희들은 연구할 자격을 갖췄다 하면 공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공개된 데이터셋을 허락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서양 사람들의 뇌와 동양 사람들의 뇌가 큰 차이가 없다면 뭐 좋겠는데, 또 우리 쪽에 또 동양 특성이 있다면 우리도 빨리 이와 같은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스컬 베이스 세그멘테이션도 해가지고 엔트리 포인트를 뭐 계산한다든가 이런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행히 지금 이렇게 신의료 기술로 해서 비급여로 또 지금 코드 생성이 됐고, 여러분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좀 부럽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영업 환경은 잘 갖추었는데 문제는 병원들이 아직은 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병원들이 못 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브란스에서 35건 지금 해내고 있고, 삼성병원에서도 올 봄부터 사실은 데모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설치까지 해서 지금 아마 연말까지는 DBS 수술 10건 이상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고용의 수술 로봇 홍보 영상은 우리 장원석 교수님이 잠깐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냥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이런 수술 로봇을 이제 우리가 고용이 10년 전에 시작했고, 이 표면 측정부터 시작해서 3D 메저먼트, 그리고 이 3차원 마커, 그리고 트래커, 이런 것들을 전부 정말 맨 땅에서 시작을 해서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다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뇌수술 로봇을 만들어서 이 렉셀 프레임과 같은 구조의 똑같은 기하학적 구조를 갖는 로봇을 만들어서 2D, 3D 이미지 정합이라든가 또는 이런 다양한 로봇. 아까 장현석 교수님이 그러는데 SEG 수술을 위해서는 바로 옆으로 들어가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버전 2에서는 전부 수술 영역을 넓혀가지고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해서 뭐 그냥 우리는 선생님들이 이런 거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바로 기능을 넣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에 가서도 퇴짜를 맞겠죠. 현장이 원하는 그런 기능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을 지금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 5분 정도 남았네요. 저는 이제 퓨처 메디컬 로봇, 이게 또 어떻게 될까 이걸 얘기합니다. 이건 나군호 교수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에만 보여주신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수술 로봇 의사마다 요 행위 트랙을
트랙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니까 네, 아주 숙달된 의사의 그런 의료 수술 로봇 궤적과 좀 초보 수술 로봇 궤적의 궤적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이런 것이죠. 근데 이 데이터를 누가 다 갖고 갑니까? 인투이티브 서지컬에 다 가져가는 거죠. 병원이 이 트랙 데이터를 못 갖고 있죠. 이게 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기술들이 결국은 데이터화가 돼서 결국은 최적 경로 계획, 최적 핸들링 계획, 수술 보조 역할, 자율 수술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국산 수술 로봇의 그렇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의료 주권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데이터, 의료 데이터를 이렇게 우리의 진단 데이터, 검진 데이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술 중에 일어나는 이런 모션 데이터도 전부 우리 거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다빈치가 딱 데이터를 가져가서 모두 뭐 어떻게 쓰는지 모르죠. 병원에 가서 물어봤어요. 병원에 이우정 선생님이랑 계신 분들한테 이거 유출되는 거냐 그랬더니 모션 데이터는 또 영상은 유출되지 않아도 모션 데이터는 유출돼도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걸 로그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그건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분명히 데이터를 쌓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과 미래의 수술 로봇은 앞으로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오늘 한 60명 계시는데 아마도 연구자들,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쫓아만 가야 될까요? 조금이라도 우리는 앞서가면 안 될까요? 그들은 물론 조 단위로 연구비를 우리가 10년간 300억을 썼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한 분기에 조 단위를 쓰는 그러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그래도 우리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주어진 좁은 공간 속에서 빠르고 정교하게 움직이는 로봇 개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목표 대상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적어도 스스로 결정은 못하더라도 서전에게 그것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좀 더 지능화된 수술 보조 동작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구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많은 논문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의 기술 발달로 작업 환경의 변화를 로봇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곧 가능해질 것이고 수술 부위의 3차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점차 가능해질 것입니다. 수술 부위가 계획된 경로와 다르더라도 이 변화를 인식하고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면서 수술을 진행하는 아마 자율 수술 로봇의 한 3단계 정도, 4단계는 완전 자율수술이라 보고 3단계는 약간 의사들에게 반자동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스티치라든가 여러 가지 병변을 찾아가는데 길을 찾는 길찾기 기능을 한다든가 또는 주요 혈관들을 피해갈 수 있는 각종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기술들은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래의 지능형 수술 로봇은 인체 내부의 모습을 이제 상세히 인식해서 마치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위치, 도구의 그 3차원 위치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어떤 장기가 있고 어디에 목표 위치에 어디가 있는지 아까 제가 욜로5로 보여드렸던 이런 실시간 RCNN 구조의 그런 라이브 비디오 판독 기술 같은 것이 곧 현실화될 거를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능형 수술 로봇으로 인해서 의료 현장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현장이 될 것이고 반자율형 수술 로봇이 의사의 일자리를 저는 위협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전문의는 좀 더 상위 레벨에서 수술 로봇들을 감독하며 정확하고 창의적인 판단을 하는 위치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좀 더 복되고 의료 민주화라 그러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그러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연사인데 너무 거창하게 결론을 지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영상 데이터 같은 건 AI 소프트웨어를 익혀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이제 연구를 하시고 의료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일반 엔지니어들이 할 수 없는 많은 좋은 연구 결과들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의료 로봇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난목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오브젝티브 어세스먼트라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었는데요. 이게 좋게 쓰이면 어세스먼트를 하고 또 교육 훈련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쓰일 수가 있을 텐데 또 잘못하면 이제 수술실 같은 경우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재활 분야도 아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사실은 이제 요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어느 의사 선생님이 이걸 국가과제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3개월 문헌과 자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 조금 민감한 부분이죠. 민감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것을 나름대로 정량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세브란스 병원 얘기만 해서 좀 죄송하지만 3만 내에 도달했다고 하고 또 세계 1등의 최고 실적을 내는 병원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역시 가우시안 분포의 통계학적 데이터를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저는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로써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교수님들 어려운 강의를 좀